예, 반갑습니다. 지한송 계사입니다. 자, 오늘 158페이지의 문제 1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 읽어볼게요. 문제 12. 주요 경제 지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 소비 생활에 쓸 용도로 구입하는 재화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특수 목적 지수이다. 자, 일단은 맞는 지문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지수입니다. 여기는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기업 입장이에요. 기업 입장. 기업 입장에서 내가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샀을 때 이 가게에서 우리가 진짜 개인이 사는 거랑 기업이 사는 거랑 그 물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잖아요. 기업이 원유 사지 않겠죠. 뭐 휘발유 같은 거 뭐 차에다가 주유를 하기 위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원유,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물가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생각하는 물가랑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은 요 특수 목적 지수라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특수 목적 지수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반 목적 지수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반적인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특수 목적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용어 일반 목적 지수, 특수 목적 지수 요거를 조금 구분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읽어볼게요. GDP 디플레이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GDP 디플레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 GDP 디플레이터가 포괄적인 물가 지수인데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지 않고 이 GDP 디플레이터는요. 다 만들어진 숫자들을 가지고 그냥 사후적으로 계산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물가 지수로 볼 수 없다. 요거 그냥 문장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뭐 틀린 지문인지 맞는 지문인지 고를 때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중요한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은 우리가 상식선상에서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임금 상승률. 자,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줘요. 매년. 그런데 그 노동자가 생산하는 생산량이 있을 거예요. 그 생산량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금 상승률이 생산 상승률보다 높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가 자기가 번 돈에 비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기업 입장에서는 왜 나쁜 거예요? 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기분인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게 이 동그라미 3번 보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다면 기업의 원가 상승 요인이다. 기업이 좀 더 비용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5번을 한번 같이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국제수지 배웠죠? 국제수지. 국제수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세 가지가 있었죠. 경상수지랑 자본수지랑 수자가 아니죠? 수지죠. 경상수지, 자본수지, 그 다음에 금융계정 있는데 금융계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중요한데 경상수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품수지, 서비스, 본원이드, 그 다음에 뭐 기타 있고 자본수지도 자본 이전, 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자본수지와 경상수지를 이해하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접근하면 되냐면요. 이 경상수지를 우리 회계에서 배웠던 IS 측면에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측면. 이 경상수지를요. 상품, 매출, 서비스, 매출, 이자, 수입, 그 다음에 무료로 무상 이전으로 하는 그런 소득 수지도 있겠죠. 무상 이전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 IS 관점에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본 수지는 좀 BS 관점으로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BS. 유형 자산을 산다든지, 투자금을 받는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도. 이런 식으로 BS 관점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국제수지 중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금융 및 자본수지, 흑자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왁구가 맞아야 되거든요. 경상수지가 플러스면은 자본수지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왁구는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왁구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외국 채권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요, 자본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경상수지의 본원 이득수지로 가요. 왜요? 이자 수익은 IS 개념이죠? IS 개념이니까 경상수지로 가는 거예요. 외국 채권에 투자한 이 투자금 자체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자본수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국세수지는 한번 정리를 별도로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나오는 개념이니까요. 문제 13번. 경기순환 국면별. 자, 경기순환. 여기 나와 있네요. 확장 국면 중 회복기, 확장 국면 중 확장기, 수축 국면 중 후퇴기, 수축 국면 중 수축기. 이렇게 크게 4가지 경기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회복기. 말 그대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경기순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요 증가세가 발생하고 재고가 이제 그전에 쌓아있던 창고에 쌓아놨던 이 재고가 하나 둘씩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확장기에는 생산이 확대되겠죠. 그렇죠. 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공장을 늘리거나 기계를 늘리거나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을 확장하는 시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동률이 증가하죠. 가동률이라는 거 뭐예요? 가동률. 이런 거 정리해야죠. 가동률이 뭔지. 그냥 막연하게 가동률? 그런 의미겠지. 막연하게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동률은요. 내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최대 생산 가능 수량입니다. 거기서 실제 생산 수량이에요. 내가 하루에 24시간이 있지만 그 중에서 8시간만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24시간 중에 8시간만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24시간 중에 8시간만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내 가동률은 24분의 8이에요. 내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지만 물리적인 한계,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내가 24시간 다 일을 못하죠. 그게 가동률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최대한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이만큼 만들었어. 가동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많이 만든 거니까요.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누적적 확대 과정이 나타난다. 맞고요. 자, 후퇴기에는 설비가 과잉 상태가 돼서요.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단계다. 이제 확장기에서 후퇴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축기에는 실업자 수가 최고 수준이고요. 그런데 5번 볼게요. 회복기에는 추세 수준을 넘어서고 수축기에는 추세 수준 밑으로 하락한다. 자, 그러면 요